최근 산림청의 탄소 중립 산림 정책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도록 오래된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산림청은 논란이 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죠. 그렇다면 왜 이런 우려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산림 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계신 분 직접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병성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로 목사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요. 산림청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는 이런 탄소 흡수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 골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산림청이 추진한 정책, 탄소 흡수력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 베어내고 앞으로 30억 그루의 새 나무 심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2050 탄소 흡수, 탄소 중립 정책에 이 숲을 집어넣은 거는 2050년까지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분량을 숲이 탄소를 흡수하다 보니까 숲으로 대체를 한 거죠. 아하.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이만큼 뛰어나니까 숲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가 부족한 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네, 탄소를 많이 심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무를 심어서 탄소 흡수를 해서 탄소 중립 사회, 기후 위기를 막겠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숲은 이미 나무들이 조림이 잘 돼서 울창해져 있죠. 예. 그런데 30억 그루라는 걸 심기 위해서 어디 심겠어요? 빈 땅이 있어서 빈 땅에 심는다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빈 땅이 없다 보니까 이미 산림이 울창해져 있는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러니까 30억 그루 심기 위해서는 30억 그루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겠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어린 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이 큰 문제죠. 어린 나무가 언제 자라서 탄소를 흡수할 것이고, 이미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탄소 흡수 능력보다도 탄소 저장 능력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미 큰 나무들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 가장 큰 문제는 벌기령 30년이다라고 해서 30살의 나무는 늙었다.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어딜 갔냐면 광릉 수목원에 갔습니다. 일부러 광릉 수목원에서 거기 가면 나이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30살이 늙은 나무가 아니라 120살, 60살, 70살 나무들이 오히려 30살 이후부터 나이테가 더 넓어지죠.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해서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목된 나무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30살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는 100년, 200년, 1000년까지 살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기준으로 30살인 걸 정해놓고 이게 나무의 나이로 봤을 때는 30살이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는 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나무보다 탄소를 더 흡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산림 토양이에요. 특히 산림 토양 중에서도 표토 30cm까지가 나무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데 나무를 아주 싹쓸이 벌목하잖아요. 그다음에 포크레인이 휘 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표토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를 다 배출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홍수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가뭄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생물 다양성이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안전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탄소 하나만 가지고도 오히려 탄소 흡수가 아니라 탄소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숲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다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정말 국가를 더 나쁘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네, 나무를 심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지금 심을 데가 없다 보니까 있는 나무를 베어내서 그게 문제다. 그것도 특히 100년, 120년 가도 충분히 나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30년만 되는 나무를 다 베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그 땅을 파헤치면서 더 탄소들이 배출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요약하면요. 세계 식량기구는
그래서 토양의 탄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토양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언론에만 그 기사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에도 직접 문제 제기를 해보셨습니까? 산림청에서 찾아왔죠. 대변인, 산림과학원 네. 원장, 그 과장 담당자들 다 찾아왔죠.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 네. 지금 산림청에서 외국 이야기 사례를 들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병아리 잡아서 통닭튀기를 하지 마라. 외국에 자꾸 이야기하는 외국도 벌목하죠. 예. 근데 외국은 어떻게 벌목할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100년, 120년, 150년 된 나무를 뱁니다. 그다음 그 나무가 엄청 커요. 네.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벤치 하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네. 그냥 개인 산주가 나무를 팔아서 비용을 창출하고 더 수익 창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30살 이하의 아주 조그만 나무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산주가 1헥타르의 나무를 3,000평의 나무를 팔아봐야 네. 산주에게 돌아오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만 원이요? 네, 100만 원. 수십 년 기른 그 나무들을. 예. 네. 근데 1헥타르의 나무를 팔아서 100만 원 벌는데 예. 법적으로 벌목했으면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심는 값만 905만 원입니다. 아니, 그럼 엄청나게 손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손해가 아니에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다녀왔는데 현장을 또 제보받고 갔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무를 심었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네. 원래 나무가 잘리면 옆에 있는 맹아, 구루통에서 나오는 게 더 빨리 자라나요. 뿌리가 깊으니까. 그거를 계속 수년 동안 배주지 않으면 예. 새로 심은 나무는 다 죽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30분 전에 가서 확인하고 한 현장은 바로 어떤 현장이냐면 네. 정말 상수리가 제가 팔로 안을 수 없는 상수리 나무 숲이에요. 예. 근데 그 상수리 숲을 다 베고 어린 상수리를 심었어요. 정말 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아카시 나무가 다 뒤덮었고요. 네. 그다음에 잘린 상수리 나무에서 새싹 나온 게 다 덮어서 네. 새로 돈을 들여서 심은 상수리 싹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보자가 제게 하는 말, 그걸 직접 심은 사람이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그냥 국가가 산에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막아주세요라고 이 조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1헥타르에 100만 원밖에 안 받고 상당한 양의 수십 년 된 나무들을 다 벌목을 해버리고 거기에 9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새로 어린 나무를 심고 그 어린 나무들이 자랄 때까지는 나무 역할을 전혀 못하고 또 그 사이에 이미 벤 나무들의 맹아들이 어린 나무 자라는 걸 방해할 테니 또 손봐야 되고 인력 들고 비용 들고 추가 들고 또 비용 들죠. 예. 아니 이러한 낭비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 여기에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죠? 네,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네. 외국은 정부 지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 땅을 관리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 산림 경영을 네. 정부 예산으로 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네. 조림 비용, 예. 그다음에 가지치고 풀베고 하는 모든 비용을 다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이나 목상들이 통해서 정부 비용이 다 대줘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그 수수료를 네. 이 산림조합이 몇 프로를 먹냐. 공식적인 수수료가 15%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2013년에 했는데요. 네. 2008년부터 2012년 단 5년 동안에 네. 조림 비용이 5천억이 좀 넘어요. 예. 그다음에 가지치고 풀베고 하는 숲 가꾸기 비용이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네. 3조가 넘는 거죠. 네. 자, 그럼 3조 원의 15%면 4,700억이에요. 아니 수수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산림조합이 그냥 산림조합이 예. 조림하고 막 사람을 사서 네.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네. 사람을 사서 나무를 심고 가꾸잖아요. 중간에서 그걸 매개하고 관리하고 그러한 비용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다 인건비 지불하고 자기들이 남는 이윤으로 따로 또 수수료 챙기는 게 15%예요. 근데 문제는 그 네. 수수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예. 조림에서부터 조림 인건비 오늘 저한테 제보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 30년을 나무를 심었는데 네. 산림청에 고시한 인건비가 얼마냐면 네. 조림 비용의 9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3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자기는 300만 원 받아본 적이 없고 100헥타당 3,000평 심는 비용이 네.
60만 원, 70만 원 받다가 작년 올해부터 겨우 100만 원 받았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인건비 착취. 그다음에 이게 중간 착취 문제가 여기도 해당이 되나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도급을 주면 안 되는데 예. 도급을 주면서 또 돈이 빠져나가죠. 네. 더 놀라운 건 제가 무슨 놀라운 현장을 오늘 봤냐면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네. 조금 전에 본 거니까 저한테 그 제보해 주신 게 뭐냐면 예. 자, 이렇게 인건비를 적게 받아요. 네. 인건비를 제대로 쳐줘야 나무를 심어도 정성껏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심고 그 사람은 빨리 해야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충 심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많아. 그다음에 자 3,000평이면 몇 그루를 심어야 되면 3,009를 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 정부의 공식 가격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다 심을까요? 대충 심어요. 그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곳은 간격이 넓어지다 보니까 몇 프로가 남냐? 30%가 남습니다. 인건비가 작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빨리 심고 다 심지도 않아. 그래서 그 남는 네. 나무를 묘목을 어떻게 하냐면 갖다 버려요. 파묻든지 갖다 버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아이고. 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 찍은 게 그 30% 버려진 묘목. 네. 아직도 다 말랐는데 아직 오래 버린 거라서 네. 아직도 푸른 새싹이 남아있는 낙엽성 묘목을 제가 아하. 사진 찍고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네, 목사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상당히 네.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아마 산림청 관계자도 들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듣게 될 것 같고요. 네. 산림청 반론이라든지 한 번 더 모시고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산림을 위해 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